옛날 산세가 험하고 물이 맑기로 소문난 충청도 칠갑산 깊은 골짜기에 99칸 기와집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진사는 인근 고을 땅의 절반을 소유할 만큼 재물복은 타고났으나 하늘이 공평한 탓인지 자식 복과 건강 복은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기력은 쇠하여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었고 밤이면 초저녁부터 코를 골며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이 집의 안방마님인 연하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18세, 김진사의 후처로 들어온 연하는 이제 막 30줄에 접어든 그야말로 한여름 때 약볕을 머금고 농익은 복숭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왔으며 걸을 때마다 치마폭 사이로 언뜻 비치는 자태는 지나가는 스님도 뒤를 돌아보게 만들 만큼 고혹적이었지요. 허나 그 고운 몸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도 연하 부인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밤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안방, 열어놓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후텁지근했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영감의 코는 천둥처럼 방 안을 울리는데 부인의 속은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가뭄 논바닥과 같았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이 긴 밤을 또 어찌 보낼꼬.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정화수 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냉기가 잠시나마 속을 식혀주는 듯했으나 아랫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뜨거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비녀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을 떨며 허벅지를 꼬집어 억지로 참을성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6월, 이 집에 새로운 머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25쯤 되었을까. 배운 것은 없어 글자 하나 읽을 줄 몰랐으나 타고난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라 쌀가마니 두어 개쯤은 지게도 없이 어깨에 얹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중천에 떠 대지가 펄펄 끓을 때였습니다. 연하 부인은 더위에 지쳐 세수를 하러 뒤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낮잠을 자거나 밭으로 나간 시각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푸, 어푸, 아따, 날 한번 오지게 덥구만. 등짝이 다 익겠네. 부인은 발소리를 죽이고 살며시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돌쇠가 있었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우통을 홀라당 벗어 던진 채 등목을 하고 있었지요. 부인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김진사의 마른 장작 같은 몸, 쭈글쭈글한 피부만 보아오던 부인에게 돌쇠의 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태양 아래 번들거리는 그의 구릿빛 등짝은 마치 바위를 깎아 만든 듯 울퉁불퉁했습니다. 그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머리 위로 쏟아부을 때마다 물줄기는 굵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쩍 벌어진 어깨와 척추뼈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꿀꺽. 부인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돌쇠가 몸을 숙여 등을 문지를 때마다 등, 근육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물방울은 그의 탄탄한 엉덩이 위를 지나 헐거워진 바지춤 속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젖은 삼배 바지가 그의 허벅지에 찰싹 달라붙어 굵고 튼실한 허벅지 근육의 윤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몸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몸에 안기면 뼈가 으스러질까? 부인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랫배가 찌릿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쇠가 갑자기 몸을 돌려 수건으로 가슴팍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가슴과 빨래판 같은 복근, 그리고 배꼽 아래로 이어지는 짙은 털. 부인은 황급히 치마폭을 감싸 쥐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의 꿈속에는 온통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돌쇠의 등짝만이 어른거리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우물가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쌀을 단속해야 했기에 연화 부인은 곶간 열쇠를 챙겨 들었습니다. 돌쇠야, 곶간 안쪽에 쌀 가마니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따라오거라. 예, 마님. 돌쇠는 우렁차게 대답하며 부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곶간 안은 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습한 기운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바깥에 뜨거운 열기가 갇혀 있어 안은 찜통처럼 더웠지요. 곶간은 생각보다 좁았고 쌀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어 사람이 지나다닐 통로는 겨우 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쪽 가마니를 저 위로 올리거라. 예, 으라차. 돌쇠는 쌀 한 가마니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가 힘을 쓸 때마다 흡 하는 거친 기합 소리가 좁은 곶간을 울렸습니다. 부인은 장부와 수량을 확인하느라 돌쇠의 곁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잠시 비키거라. 아이고, 좁아서 죄송합니다요. 돌쇠가 몸을 최대한 벽 쪽으로 붙였지만 워낙 덩치가 큰 탓에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그의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돌쇠가 중심을 잡으려다 그만 몸을 움찔했습니다. 툭! 아으! 돌쇠의 단단한 팔뚝이 부인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묵직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가 살갗에 닿은 듯했습니다. 부인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렸고 돌쇠는 놀라서 얼떨결에 부인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크고 거친 손이 부인의 잘록한 허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부인의 등은 돌쇠의 단단한 가슴팍에 밀착되었습니다. 부인의 얇은 저고리 너머로 돌쇠의 심장이 쿵쿵 뛰는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훅 끼쳐오는 사내의 땀 냄새. 평소 같으면 역겨워 코를 막았을 그 땀 냄새가 그날따라 짙은 사양 향기처럼 부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부인은 돌쇠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다리에 힘이 풀려 그에게 기댄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돌쇠 역시 마님의 몸에서 나는 향긋한 분 냄새와 말랑한 살결의 감촉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려다본 곳에는 부인의 하얀 목덜미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부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예, 마님. 너는 힘이 참 좋구나. 이 무거운 걸 이리 쉽게 들다니. 소인이 가진 건 힘밖에 더 있겠습니까요? 밤새 밭을 갈아도 지치지 않지유. 돌쇠는 그저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려 한 말이었으나 이미 욕망에 눈뜬 부인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밤새 밭을 간다. 부인은 돌쇠의 품에서 천천히 빠져나오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의 밭도 몹시 메말라 쩍쩍 갈라져 있는데 말이다. 내 그 쟁기로 갈 수 있겠느냐? 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어서 일이나 마저 하거라. 부인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곶간을 나섰지만 그녀의 젖은 눈가는 이미 오늘 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부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며칠 뒤 김 진사가 먼 친척의 환갑잔치에 가느라 집을 비운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부터 후텁지근하더니 밤이 되자마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칠 때마다 기와집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안방에 홀로 있던 연화 부인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핑계였고 갈망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못이 적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은 그림자마저 위험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무서워 죽겠구나. 하녀들은 이미 깊이 잠들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목청을 높여 사랑채 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돌쇠야, 돌쇠 있느냐? 잠시 후 빗속을 뚫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 있습니까요? 부인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처마 민마루 끝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돌쇠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얇은 삼배옷이 물에 젖어 그의 몸에 제2의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은 그의 굵은 팔뚝과 허벅지 라인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찬비에 젖었음에도 그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돌쇠야, 영감도 안 계신데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섭구나. 내가 곁에서 좀 지켜다오. 예.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감히 안방 근처에. 돌쇠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하자 부인이 짐짓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문지방은 넘지 말고 거기 문 앞에 걸터 앉아만 있거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돌쇠는 어쩔 수 없이 툇마루에 올라와 방문턱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등 뒤에서는 부인의 향긋한 분 냄새가, 앞에서는 차가운 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돌쇠가 힐끔 뒤를 돌아보자 촛불 빛을 받아 붉게 빛나는 부인의 하얀 속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못이 적삼 아래로 가슴에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돌리려 애썼지만 사내의 본능은 정직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 아래로 그의 중심이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기운을 감지한 듯 부인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비에 젖어 춥지 않느냐? 괜찮습니다요. 소인은 워낙 몸에 열이 많아서 이리 가까이 오거라. 수건으로 물기라도 닦아야지. 감기 들면 내 마음이 아프다. 부인의 손이 문지방을 넘어와 돌쇠의 젖은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홀린 듯 엉덩이를 밀어 방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마른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리 젖었느냐. 아이고, 몸이 불덩이 같구나. 부인의 손이 머리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젖은 가슴팍으로 내려왔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젖은 상의 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가만히 있거라. 부인의 손길이 돌쇠에 드러난 가슴 근육을 훑고 내려가 단단한 복근 위에 멈췄습니다. 돌쇠야, 아까 내 방 문지방이 삐걱거려 잠을 못 잤는데 오늘 밤엔 내가 내 몸의 문지방 좀 고쳐줘야겠다. 마님, 그게 무슨... 부인은 돌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가슴 위, 얇은 저고리 위로 가져갔습니다. 내 그 황소 같은 힘으로 이 꽉 막힌 내 속을 뻥 뚫어다오. 내가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 같아서 그런다. 돌쇠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사내가 아니었지요.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마님, 소인, 오늘 밤 미친 황소가 되어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요. 어서 들이받거라. 내 뼈가 부서져도 좋으니. 와락! 돌쇠가 부인을 덮치듯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엉키며 이부자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쳤지만 안방에서 일어나는 살색의 폭풍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배운 기교는 없었으나 타고난 힘과 본능으로 부인을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굳어버린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 깊고 묵직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돌쇠야. 부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고통이 아닌 환희였습니다. 10년 가뭄이 든 논바닥에 마침내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시원하십니까요? 여기가 마님이 말씀하신 그 메마른 밭입니까요? 돌쇠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절구질을 하듯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래. 더 세게. 문지방이 닳아 없어져도 좋다. 아주 뿌리까지 뽑아다오. 돌쇠의 거친 숨소리와 부인의 콧소리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등짝을 손톱으로 긁으며 매달렸고 돌쇠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부인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 안방 문지방은 정말로 닳아 없어질 만큼 격렬하게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서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씻은 듯이 그치고 해가 쨍하게 떴습니다. 돌쇠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으나 그의 입가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연화 부인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을 터인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은커녕 복사꽃보다 더 붉고 생생한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춘이라도 한 듯 눈부신 자태였지요. 이때 마침 김진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별일 없었소? 밤새 비바람이 몰아쳐서 걱정했소만. 부인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눈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영감. 우리 돌쇠가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밤새 삐걱거리던 문지방을 아주 꽉 조여주어서 비 한 방울 새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아주 푹 잤어요. 김진사는 그 말의 속뜻을 까맣게 모른 채 돌쇠의 듬직한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허허, 기특한 놈이로구나. 역시 사내는 힘이 좋아야지. 여봐라. 오늘 저녁엔 돌쇠에게 고기를 좀 넉넉히 주거라. 감사합니다요. 대감마님. 힘 좀 더 쓰겠습니다요. 돌쇠는 씩 웃으며 마님을 쳐다보았고 마님은 남편 몰래 돌쇠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도 김진사 댁 안방 문지방은 비만 오면, 아니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툭하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돌쇠는 큼지막한 연장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동네 아낙네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